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힘든 실화입니다. 한 시골 어머니가 자신을 무시하던 사위의 집이 사실은 자기 땅 위에 지어졌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선택한 행동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 겁니다. 과연 이 어머니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 67세 박순덕 씨는 30년째 작은 구멍 가게를 운영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딸 지영이가 초등학교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순덕 씨는 혼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딸을 키웠습니다. 공부 잘하는 딸이 자랑스러워 대학 등록금도 전부 마련해줬습니다. 그렇게 키운 딸은 좋은 회사에 취직했고 3년 전 대기업 과장인 강민우 씨와 결혼했습니다. 순덕 씨는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만 봐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뭔가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신호들이었습니다. 명절 때 사위가 회사 일이 있어서요라며 연락을 피했습니다. 딸의 생일에 초대했는데 사위는 몸이 안 좋다며 딸만 보냈습니다. 순덕 씨가 서울에 올라가면 사위는 항상 출장이라며 집에 없었습니다. 딸 지영이는 엄마에게 미안한 듯 항상 변명했습니다. 엄마, 민우 오빠가 요즘 회사에서 힘들어서 그래. 엄마, 오빠가 원래 사람 만나는 거 좀 부담스러워해. 순덕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위가 자신을 피한다는 것을. 그리고 1년 전 사위 부부가 신축 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서울 근교의 조용한 주택가. 3층짜리 깔끔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부동산 시세로 10억은 좋게 넘는 집이었습니다. 순덕 씨는 딸이 좋은 집에서 산다는 게 기뻤습니다. 그래서 깜짝 선물을 준비해서 찾아갔습니다. 직접 담근 된장과 고추장, 딸이 좋아하는 나물들. 새벽 5시에 일어나 정성껏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문 앞에서 순덕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인터폰을 눌렀는데 사위가 나왔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오시면 곤란한데요. 저희 집은 깨끗하게 유지해야 해서요. 신발도 신고 올라오시면 안 되고요. 그냥 문 앞에 놓고 가세요. 사위는 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순덕 씨는 그 무거운 짐을 대문 앞에 내려놓고 돌아섰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이 시간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일 이후로 딸의 전화가 더 뜸해졌습니다. 순덕 씨가 전화하면 지영이는 항상 조심스러웠습니다. 엄마, 나 지금 좀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엄마, 오빠가 옆에 있어. 나중에. 순덕 씨는 딸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전화도 자주 못했습니다. 그저 멀리서 딸이 행복하기만을 바랐습니다. 가끔 딸이 혼자 찾아올 때도 있었지만 항상 눈이 부서 있었습니다. 엄마는 알고 있었습니다. 딸이 남편과 엄마 사이에서 힘들어한다는 것을. 그러던 어느 날, 구청에서 우편물 하나가 왔습니다. 재개발 예정지 공고문이었습니다. 순덕 씨는 별 관심 없이 훑어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이름이 토지 소유주 목록에 있었던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순덕 씨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 어떤 땅을 샀다고 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돌아가신 후 30년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땅이었습니다. 워낙 산속이라 쓸모도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순덕 씨는 오래된 문서 상자를 뒤졌습니다. 먼지 쌓인 서류들 사이에서 낡은 토지 대장을 찾았습니다. 1985년 구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어딘가에 땅 180평. 남편이 떠나기 1년 전에 산 땅이었습니다. 순덕 씨는 그 주소를 손에 꼭 쥐고 동네 부동산에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이 땅이 어디 있는 건지 좀 알아봐 주실 수 있을까요? 부동산 사장은 컴퓨터로 주소를 검색하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아니, 할머니. 이거 지금 엄청난 땅인데요. 이 동네 완전 개발됐어요. 지금 시세로 최소 15억은 해요. 순덕 씨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쓸모없는 산이라고 생각했던 땅이 15억이라니. 부동산 사장이 다시 확인하더니 더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이 땅 위에 집이 지어져 있네요. 3층 단독주택이요. 몇 년 전에 건축허가 났고요. 순덕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사장님, 그 주소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부동산 사장이 알려준 주소. 순덕 씨는 그 주소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사위의 신축 주택 주소였습니다. 딸이 지금 살고 있는 바로 그 집. 순덕 씨를 대문 앞에서 쫓아냈던 그 집. 그 집이 순덕 씨의 땅 위에 지어져 있었던 겁니다. 순덕 씨는 며칠 밤을 잠도 못 자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알고 보니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땅의 명의 이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여전히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위 강민우 씨는 그 땅을 개발업자를 통해 매입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등기 확인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개발업자가 서류를 조작했거나 아니면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순덕 씨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이건 완전히 할머니 땅이 맞습니다. 남편분 명의로 되어 있지만 상속인은 할머니니까요. 지금 그 집에 사는 사람은 불법 건축한 겁니다. 법적으로 소송하면 100% 이기십니다. 집을 철거하거나 막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변호사의 말을 들으며 순덕 씨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30년간 자신을 무시했던 사위. 대문 앞에서 쫓아냈던 그 모욕. 이제 복수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법적으로도 문제 없습니다. 저 사람은 내 땅에 허락도 없이 집을 지었어. 당연히 대가를 치러야 해. 하지만 순덕 씨의 머릿속에는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딸 지영이가 결혼 준비할 때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엄마, 나 정말 행복해. 민우 오빠가 나를 위해 집도 장만했대. 평생 그 집에서 살 거야. 딸의 행복했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순덕 씨는 깨달았습니다. 만약 내가 이 사실을 밝히면 딸의 결혼 생활은 끝날 거야. 사위는 모든 걸 잃고 딸도 집을 잃게 돼. 그리고 그 상처는 평생 딸의 가슴에 남을 거야. 순덕 씨는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일은 조용히 하고 싶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특히 제 사위한테는요. 변호사는 의아해했지만 순덕 씨의 단호한 표정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덕 씨는 집으로 돌아와 토지대장을 금고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 비밀은 나만 알고 무덤까지 가져가야지.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었습니다. 6개월 후 설날이었습니다. 순덕 씨는 용기를 내서 딸네 집에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 얼굴만 보고 싶었습니다. 대문 앞에서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딸이 반갑게 문을 열어줬습니다.
하지만 사위 강민우 씨가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강민우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은 좀 곤란합니다. 저희 집은 깨끗하게 유지하고 싶어서요. 다음에는 호텔에서 만나시죠. 그게 서로한테 더 편할 것 같은데요. 딸 지영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남편을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순덕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우편함에서 우편물 하나가 빠져나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강민우가 무심코 그것을 주워들었습니다. 재산세 고지서였습니다. 강민우는 별 생각 없이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토지 소유주 박순덕. 주소 본인의 집 주소. 강민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장모님이 이 땅 주인이라고. 그는 황급히 서류를 더 확인했습니다. 분명했습니다. 자신이 3년 전 구입했다고 생각한 이 땅. 10억을 들여 집을 지은 이 땅. 법적 소유주는 박순덕이었습니다. 강민우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개발업자에게 사기당한 것. 제대로 등기 확인을 하지 않은 자신의 실수. 그리고 그 땅의 진짜 주인이 자신이 무시하고 모욕했던 장모님이라는 사실. 어머님. 강민우는 급히 뛰어나갔습니다. 순덕 씨는 이미 골목 끝에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강민우의 다급한 목소리에 순덕 씨가 멈춰 섰습니다.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강민우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추운 겨울 길바닥에 무릎을 대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강민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 땅이 어머님 거라는 걸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제가 어머님을 무시하고 모욕한 것. 그게 제일 큰 죄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길 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멈춰 서서 바라봤습니다. 딸 지영이도 뛰어나와 두 사람을 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순덕 씨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세요. 길에서 그러면 안 돼요. 강민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순덕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땅 일은 나도 몰랐어요. 남편이 남긴 거라는 것도 최근에 알았고요. 강민우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순덕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땅을 사려고 한 건 잘못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사기당한 거겠죠. 그런 일은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순덕 씨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한테 한 그 말들, 그 행동들, 그건 땅이 누구 거냐와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강민우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순덕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요, 복수하고 싶지 않아요. 당신을 벌주고 싶지도 않고요. 그저 우리 지영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강민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덕 씨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땅은 원래 내 남편이 지영이 주려고 산 거예요. 지영이 결혼하면 집 지어주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래 지영이 거였어요. 지금 지영이가 그 땅 위에서 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할 일은 하나예요.
우리 딸한테 잘해주세요. 그것만 해주시면 돼요. 순덕 씨는 그 말을 남기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강민우는 그 자리에 한참을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딸 지영이가 다가와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두 모녀는 한참을 길 한복판에서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강민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음 주말 그는 직접 시골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직접 모시러 왔습니다. 이제부터 주말마다 모시러 올게요. 순덕 씨는 놀랐지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 안에서 강민우는 운전하면서도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앞으로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강민우는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어머님, 여기가 어머님 집입니다. 이 집은 어머님 땅 위에 지어진 어머님 집이에요. 언제든 오시고 싶을 때 오세요. 아니, 제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딸 지영이도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매일 봐요. 내가 매일 전화할게. 아니, 엄마가 여기 와서 살아요. 그날 저녁 가족이 함께 식사했습니다. 강민우는 정성껏 상을 차렸습니다. 어머님 좋아하시는 음식을 미리 알아봐서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식사 중에 강민우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변호사랑 상담했는데요. 이 땅을 정식으로 어머님 명의로 등기하고요. 제가 매달 임대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땅값을 정당하게 보상해 드리던가요. 순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이 땅은 원래 지영이 주려고 남편이 산 거예요. 지영이가 행복하게 살면 그걸로 된 거예요. 강민우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평생 잘할게요. 순덕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딸한테만 잘해주세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순덕 씨는 일주일의 절반은 딸네 집에서 지냅니다. 강민우는 매주 시골집으로 직접 모시러 옵니다. 가끔은 회사 일찍 끝내고 시골집에 들러 잔디도 깎아주고 집 수리도 해줍니다. 어머님, 여기 페인트가 좀 벗겨졌네요. 제가 다시 칠할게요. 순덕 씨는 그런 사위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명절이면 강민우 부모님도 함께 모입니다. 강민우는 부모님께도 장모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민우 어머니는 순덕 씨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돈댁 정말 대단하세요. 저 같으면 못했을 거예요. 우리 민우가 정말 큰 사람을 만났어요. 순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민우 씨가 좋은 사람이에요. 한번 실수한 것뿐이에요. 어느 날 저녁 강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언제 그 땅이 어머님 거라는 걸 아셨어요? 순덕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1년 전쯤이었어요. 강민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제가 어머님을 무시할 때도 이미 아셨다는 거예요? 순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민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때 저를 혼낼 수도 있었는데 왜 참으셨어요? 순덕 씨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지영이가 행복해 보였거든요. 당신이 우리 딸한테는 잘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참기로 했어요. 강민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많이 부족했어요.
순덕 씨는 사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제 됐어요. 지금 이렇게 잘해주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강민우는 그날 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지영아, 장모님이 진짜 대단하신 분이야. 나 같으면 절대 못했을 거야. 지영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알아. 우리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그 후로도 순덕 씨는 그 땅 문제를 공식화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여러 번 연락해서 정식으로 등기하라고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그냥 이대로가 좋아요. 내가 죽으면 자연스럽게 지영이한테 상속될 거 아니에요. 그럼 됐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법적으로 정리를 해두셔야. 순덕 씨는 단호했습니다. 괜찮아요. 이대로가 좋아요. 사실 순덕 씨에게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만약 공식적으로 땅 주인이 자신이라고 밝히면 강민우는 평생 빚진 사람으로 살 것입니다. 매번 장모님의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부담을 느낄 것입니다. 그건 순덕 씨가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가족으로 지내고 싶었습니다. 빚이나 은혜가 아니라 그냥 가족으로. 어느 봄날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강민우 부부의 첫 아이, 건강한 사내아이였습니다. 순덕 씨는 병원에서 처음 손주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 순덕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강민우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아이 이름을 지어주세요. 순덕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은혜 밝을 광. 은광이가 어때요? 강민우가 물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순덕 씨는 손주를 보며 말했습니다. 은혜는 비처럼 조용히 퍼지는 거예요. 요란하지 않게 그냥 따뜻하게. 이 아이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강민우는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어머님이 자신에게 베푼 것처럼 조용하고 따뜻하게. 어머님 정말 좋은 이름이에요. 은광이가 할머니처럼 따뜻한 사람으로 자랄게요. 순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주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그렇게만 되면 좋겠구나. 그로부터 5년이 흘렀습니다. 손주 은광이는 이제 5살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를 무척 따르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할머니. 은광이는 순덕 씨가 오면 항상 달려와 안깁니다. 강민우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효자로 소문이 났습니다. 동료들이 물어봅니다. 민우야, 너 장모님이랑 엄청 잘 지낸다며? 강민우는 대답합니다. 제 인생의 은인이세요. 동료들은 의아해합니다. 장모님이 뭘 그렇게 해주셨길래? 강민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합니다. 용서를 해주셨어요. 용서할 수 없는 걸 용서해 주셨죠. 동료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강민우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말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요. 어느 여름날 순덕 씨는 딸과 단둘이 산책했습니다. 지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때 민우 오빠한테 땅 얘기했을 때 진짜 화 안 났어? 순덕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화? 당연히 났지. 엄청 화났어. 지영이는 놀라서 엄마를 봤습니다. 그럼 왜? 순덕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봤어. 내가 복수하면 누가 제일 힘들어질까? 바로 너였어. 내가 사는 집이 없어지는 거고 내 결혼 생활이 끝나는 거고. 그걸 내가 어떻게 해? 지영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순덕 씨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돼. 그게 전부야. 땅이고 돈이고 다 필요 없어. 내가 웃는 게 제일 중요해. 지영이는 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 정말 사랑해. 순덕 씨도 딸을 꼭 안았습니다. 나도 사랑해, 우리 딸. 그날 밤 순덕 씨는 혼자 오래된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여전히 토지대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덕 씨는 그 서류를 꺼내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긴 이 땅. 잘 쓰였어요. 우리 딸이 행복해요. 그걸로 됐어요. 순덕 씨는 서류를 다시 금고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잠금 장치를 돌렸습니다. 이 비밀은 아무도 몰라도 됩니다. 법적으로 정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조용히 딸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날 밤 강민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은광이가 커서 할머니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강하지만 부드럽고 지혜롭지만 따뜻한 사람. 어머님은 제 인생의 스승이세요. 순덕 씨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나는 그냥 평범한 시골 할머니예요. 강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은 제게 가장 큰 걸 가르쳐 주셨어요. 진짜 힘은 용서에서 나온다는 걸요. 진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걸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순덕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민우 씨, 당신도 잘하고 있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순덕 씨는 이제 73세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건강하고 여전히 따뜻합니다. 주말이면 여전히 딸네 집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손주 은광이는 이제 할머니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강민우는 여전히 매주 시골집으로 장모님을 모시러 옵니다.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습니다. 어느 날 동네 사람들이 순덕 씨에게 물었습니다. 순덕 씨, 사위분이랑 정말 잘 지내시네요. 부러워요. 순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우리 사위 참 좋은 사람이에요. 동네 사람들은 의아했습니다. 예전에는 좀 안 좋았다고 들었는데요. 순덕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기회를 주면요. 그리고 그 선택은 한 사람뿐 아니라 가족 전체를 구했습니다. 사위 강민우도 구원받았습니다. 딸 지영이도 행복을 지켰습니다. 손주 은광이는 따뜻한 사랑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용서가 세 세대를 치유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선택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인가? 돈인가, 정의인가, 복수인가? 아니면 사랑인가, 관계인가, 용서인가?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만납니다. 복수할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싸울 것인가, 품을 것인가? 주장할 것인가, 양보할 것인가? 그 순간마다 우리는 선택합니다.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박순덕 씨는 선택했습니다. 복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하는 사람이 되기로.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로. 그리고 그 선택이 그녀를 진짜 승리자로 만들었습니다. 모두의 마음을 얻은 승리자로.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을 심었기를 바랍니다. 용서의 씨앗, 사랑의 씨앗, 지혜의 씨앗.
그 씨앗이 자라서 여러분의 삶에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박순덕 씨처럼 조용하지만 강하게, 부드럽지만 확고하게,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